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판서도 다 들고 갔죠? 네, 판서 들고 오셨고. 자, 오늘 요거 문제 갖고 계시죠? 네. 이게 12년치입니다. 12년치 12년치 문제예요. 총 120문제입니다. 120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민법 총칙인데 어디서부터 하면은 권리변동부터 시작해서 조건기한까지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기는 거의 안 합니다. 왜? 필기 어디 돼 있습니까? 여기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빨리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문제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못 받으신 분들 OX 문제 있죠? OX 문제? 여기 있는 지문을 뭡니까? 뭐로 만든 겁니까? 이거 OX 문제 지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쭉 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시험에 19, 24, 28 나왔다고 돼 있죠? 맞죠?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지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집에 가서 복습 이렇게 할 때 풀어보시고, 요거는 15년치입니다. 15년치. 알죠? OX 지문이 15년치 지문이니까 여기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은요 기출 지문이 90% 이상 나옵니다. 95%. 근데 딱 두 문제는 뭡니까? 완전히 최신 판을 냅니다. 아시죠? 그 최신 판에 나오는데 그 두 문제 맞출 거예요? 버릴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건 못 맞춰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잘 나오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기출 지문 보면 돼요. 민법은 기출 지문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OX 지문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기출 문제하고 뒤에 다 있는데, 그 기출 문제 지문이 딱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 걸 보면은 그 지문 안에 다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OX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 뭡니까? 수요일까지. 아시겠죠? 숙제. 네. 그때 뭡니까? 숙제 안 해오면은 한 대 때릴 거예요. 아시죠? 네. 숙제 다 풀어오신 분들은 뭡니까? 그 도장을 팔에 찍어줄 거예요. 참 잘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판소노트 1페이지고요. 주택관리사 판소노트는요 17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 하시는 분들도 같이 듣고 있어가지고, 판소노트 17페이지 주택관리사는, 공인중개사 판소노트는 1페이지입니다. 둘 다 판소노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1페이지 권리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 발표되어 있습니까? 단독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맞습니까? 없으신 분은 좀 빌려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빌려오시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습니까? 네. 상대방 단독행위 온다고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 단독행위는 뭡니까? 무슨 제포? 유유제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정리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험 문제가 일방예약 나왔었다 그랬죠. 네. 일방예약은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계약. 예약은 뭡니까? 본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뭡니까? 단독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합의가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해제는 뭡니까? 여기다. 해제는 뭡니까?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어떻게 됩니까? 합의해제는 계약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도 중요하시고, 자, 그럼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1페이지에 쟁점 2번 법률행위 있습니까? 있어요? 네. 쟁점 2번 법률행위에서 1번하고 2번 문제 풀어봅니다. 3번까지. 자, 1번 정답 몇 번입니까? 1방 4번. 다 가르쳤잖아요, 지금. 일방예약입니다. 법정 해제, 취소, 철회, 동의,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는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아닌 것은 일방예약.
예약이 뭐라고요? 계약. 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적어 놓습니다. 밑에 우리 적어 놓으세요.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돼요.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약정하는 계약. 이게 뭡니까? 예약이다. 자, 그래서 이제 19회 기출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밑에 단독행위가 아니고 2번 문제, 20회 기출문제. 정답은 1번 합의해제죠? 이미 다 각시잖아요. 합의해제. 자, 그래서 이제 합의해제. 합의가 뭐라고요? 계약이죠. 계약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걸 합의해제랍니다. 자, 합의해제에서는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요게 이제 뒤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뒤에 해제 파트에서 많이 나왔는데, 받은 날로부터, 밑에 적어 놓습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원래 해제할 때는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해가지고 원상 회복을 하는데, 이 합의해제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지도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정확히 적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요, 5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어디 파트에서? 해제 파트에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단독 행위가 아닌 것으로 그러시오 케이스 시험이 나오는 게 답이 1번입니다. 합의 해제. 합의가 뭐라고요? 계약. 그 답 1번입니다. 자, 옆에 3번 문제. 3번 문제. 요 적어 놓으세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합의했을 때.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3번. 법률행위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연결이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읊어봅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시험에 이렇게 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가에서 시험에도 이거 단독행위 묻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인 거 아시겠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해야 돼?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범위 설명, 권리의 폭인데 해제는 뭐라 했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 알죠? 자, 그래서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밖에 없다? 유유제포밖에 없습니다. 그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서 노트는 이제 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는 18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 판서 노트는 18페이지고. 자, 이제 권리 변동입니다. 자, 판서 노트에 권리 변동 나옵니까? 자, 이제 필기 안 하고 다 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뭡니까? 변동이 되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생하는 경우는 무슨 취득이 있습니까? 최초의 취득인 원시 취득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원시취득,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 자,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까?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옆에다가 몇 페이지? 48페이지 참고되어 있죠. 주택관리사는 68페이지일 겁니다. 나중에 주택관리사 자료는 이제 그렇고, 우리 공인중개사 자료에는 몇 페이지, 판서노트에 몇 페이지다? 48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48페이지 펴보세요. 주택관리사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다? 68페이지일 겁니다. 펴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법률 행위로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이전 등기가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네. 거기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네. 자, 뭐가 있습니까? 선의취득,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 빠진 게 있어. 건물에 신축만 빠져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데, 앞에 보니까 무슨 취득돼 있으면 효력이 원시 취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2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뭐 주택관리사는 18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 자, 됐어요?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왔어. 권리의 발생에서 이제 원시 취득을 받고 2페이지로 옵니다. 다시. 자, 다시 2페이지를 펴서
최초의 취득이 원시 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으로 받는 무슨 승계 있다? 승계 취득이 있는데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용의물권 세 가지. 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저당 잡는 것은 뭐란다?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게 시험에 두고 나왔어요. 중개사 시험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시고 이전적 승계는 뭡니까?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어요. 특정 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있고요. 포괄 승계는 상속, 합병. 포괄이 뭐예요? 빚도 같이 받는 거 포괄 승계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보시고 권리 변경 갑니다. 권리 변경은 주체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장의 변경이 있어요. 양적 변경이 있습니다. 붙이니까 양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제한 물권 소재가 양이 떨어지잖아. 그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양적 변경이고 질적 변경이 무슨 대위? 물상 대위와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자, 물상 대위 밑에다가 압류 적어놔야 돼요. 압류. 압류가 해야지 압류한 후에 미친다. 목적물 인도 전에 압류가 있어야지 효력이 미친다 되거든요. 그래서 압류란 말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상 대위는 뭡니까?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 땅이 수용이 되면 수용보상금,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금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물상대위성,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성질 들어봤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의 변경이 18회 시험 정답은 나왔죠. 순위 승진하는 건 뭡니까?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이 변제를 해가지고 2번이 1번으로 순위 승진한다.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입니다.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멸시됐을 때, 상대적 소멸은 전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 문제를 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쟁점 1번 권리 변동. 됐어요? 자, 1번입니다. 권리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1번 맞습니까? 맞고. 2번은요. 저당 잡았죠? 저당 잡으면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여기 옆에 떨어뜨리고 이 가서 주워주고 자기가 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놀랐어요 지금. 옆에서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게 다시 무슨 뭐 있나 보네요. 자, 뭐가 있어요. 네, 자, 봅시다. 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일어서시길래 내가 놀랐어요.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1번 집은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2번은요. 저당 잡았다가 뭐예요?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2번 맞죠? 3번은 뭡니까? 1순위 저당권이 2순위요. 순위 핵심 단어가 뭐야? 순위 승진은 작용의 변경. 3번 틀렸습니다. 4번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을에게 매각했다. 매각했으니까 권리가 갑에서 을로 넘어왔죠? 이전적 승계, 이전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럼 갑의 입장, 전주인 입장에 봤을 때는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이고. 5번 상속에서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 승계됐습니다. 자, 일단 이전적 승계 맞죠? 그 중에서도 무슨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잖아요. 자, 그러면 정답 틀린 것은 몇 번? 순위 승진은 내용상 변경이 아니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 됐나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넘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9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미리 뭡니까? 문제 다 풀어왔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미리 좀 풀어오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뭡니까? 답을 딴 데 딱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가져오신 분도 계세요. 아시겠죠? 예. 풀어왔겠죠? 예, 풀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깨끗하신 분들은 뭡니까? 풀어왔는데 답을 딴 데 옮겨놓고 이게 표시를 딴 데인 거죠.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자, 다음 중 서로 연결이 잘못 짝 지어진 것은 네 있습니까? 자, 1번 답입니까? 아닙니까?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 취득. 이 정리하고 가서 맞췄잖아요, 이제. 28회 때. 맞아요? 자, 그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2번! 소유권의 포기는?
폭이 상대방 없는 단독. 자, 옆에다 또 줘봅시다. 무슨 제포? 유유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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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카메라 때문에 좀 옆으로 좀, 예, 하시는지. 예. 자, 봅시다. 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9번에 2번 지문.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습니까? 옆에다가 뭐로 적어놓고 유유제포 적어놓으시고요. 3번 지문이 관념의 통지 맞습니까? 자, 관념의 통지는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판소노트 3페이지. 주택관리사 책에는 판소노트는 19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19페이지. 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피면은 자, 우리 판소노트는 공인중개사 하는 3페이지예요. 자, 그럼 어디에 별표되어 있습니까? 준법률행위 안에서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에다가 뭐라 적어놨습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문 다시 한번 봅시다. 9번에 3번 지문.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통지야. 앞에 거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 통지는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 맞고, 무주물 선점은 뭐랬습니까? 원시 취득이죠. 무주물 선점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자, 그다음에 5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최고. 그 지문 읽을 때도 그걸 체크해야 돼. 각종 최고와 거절은 끝에 있는 거 최고가 이게 뭐예요? 의사의 통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됐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위에 올라가서 7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준법률행위인 것은 돼 있죠? 자, 우리 아까 준법률에서 뭐만 요구 있다고 그랬어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그럼 답 몇 번이요? 3번. 이래 쉬워요. 이래 쉬워. 아시죠? 혼자 공부하면 어렵지만 설명 들으면 쉬워. 아시겠죠? 왜 그런지 답을 안 해요. 뭐죠? 우리가 3페이지에서 판소도 3페이지에서 뭐 했어요? 어디 준법률행위 안에 뭐뭐 있다고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잖아.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소유 표시. 그럼 준법률인 것은 정답 몇 번이다? 3번.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맞습니까? 끝에 보니까 맞지? 그건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한 개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됐어요? 네, 됐고. 자, 앞으로 가세요. 자,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5번 문제를 풀기 전에 5번 의무부담행위 나와 있는데요. 의무부담행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각각 을이 이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금리가 안 합니까? 걸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계약할 때 이 행위는 뭐랍니까? 각종의 계약서를 쓴다. 계약들은 무슨 행위를 한다? 채권행위라고 하고, 물권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하는 것을 물권행위죠. 네, 물권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권행위 있고 또 이 내용이 물권행위가 준용되는 뭐가 있습니까? 준물권행위가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가지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입니다. 이전 등기가 처분했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자, 채권행위는 의무 뭡니까? 부담행위입니다. 자, 행위인데 이 준물권행위나 물권행위는 뭐가 아니다?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채권행위는 이행 문제 생기지만은 여기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 준물권 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채권의 양도. 이 양도도 뭐예요? 처분이죠. 네, 처분행위입니다. 자, 채권의 양도도 준물권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5번 지문 갑니다. 5번 문제. 1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찾았어요?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자,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얘기는 무슨 행위 고르라? 처분행위를 고르라 이 말이야. 그럼 처분행위는 뭐가 들어가요? 양도란 말 들어가겠네. 답이 몇 번? 5번. 나머지는 뭔데? 교환계약, 2번 임대차 계약, 재매매 계약, 분양계약 전부 다 뭐야? 계약이잖아. 그 계약들은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위. 각종의 계약들은 무슨 거고요? 의무부담행위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제 3번 문제. 자,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3번 문제 24일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풀어봤잖아. 아까 상대방 음란도끼는 유유제포 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었잖아. 1번 보세요.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분양계약, 각종 계약들은 뭐라고? 채권행위 나왔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23회 정리하고 갔으면 이거 1번 지문은 맞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됐고 3번 처분행위인데 지상권을 설정해야 하는 행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여기 세 가지 적어놓으세요. 이런 것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입니다. 돈을 받고 이제 그만큼 설정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가치를 판 거니까 처분행위입니다. 그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게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입니다. 자, 유상행위 이제 나오는데 임대차 나옵니까? 자, 우리가 요거는 아셔야 돼요. 요거. 자, 우리가 이제 판소 노트는 70페이지 피면 나와요. 판소 노트 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0페이지 피면 이제 별표 되어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 들어봤습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는 한번 물어볼게요. 낙성, 그 다음에 쌍무, 그 다음에 유상, 그 다음에 불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다. 맞아요? 유상계약. 그러니까 유상행위 맞죠? 4번 맞고요. 무상행위라는 게 뭡니까? 공짜로 주는 거잖아. 증여. 됐어요? 증여를 안 받아봐도 모르죠. 공짜로 받는 게 증여예요. 알겠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상대방 음란도끼는 유유제포인데 해제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소노트의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주택가산은 20페이지 펴면 돼요. 자, 주택가산 판소노트는 20페이지 펴시면 돼요. 폈습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당사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찾았습니까?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뭐가 있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가 있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사기강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에 대해서 봤고 이제 특별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혼인은 뭐 해야 됩니까? 신고. 법인은 설립, 등기, 유언은 방식, 엄수표는 일정한 방식, 요물계약에서는 물건의 인도. 요거는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체크 좀 하시고 특별 효력요건은요. 조건은 뭐 해야지? 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자동차 사줄게 했는데 합격해야 되죠. 조건이 성취해야 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성취, 기한은 도래, 토지거래에서는 허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대리는 대리권의 존재 이렇게 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특별 무슨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에 6번 문제로 갑니다. 1페이지 6번. 자,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이 답인가? 자, 여기서 이제 3번인데 농지 취득자 실명이죠. 자, 이거는 등기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판례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답이 3번이고 1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정지 조건의 조건의 성취. 1번, 2번은 무슨 요건이었습니까? 자, 판소부터 보세요. 특별 효력 요건이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는 특별 효력 요건이었죠. 근데 적법은 뭐야?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그러면 4번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1번, 2번, 5번은 특별 효력 요건. 전부 다 효력 요건 맞죠 그래도?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3번입니다. 3번은 뭐예요? 판례인데 넘겨보세요. 넘겨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해설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란 것이 판례의 태도다. 무슨 요건이다? 등기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설에. 자, 판례 번호도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8번 문제 있습니까? 자, 8번 문제입니다.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번 문제 찾았죠? 자, 일단 5번 질문 한번 봅시다. 5번 질문 금방 했으시 않으시오?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갖고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자, 틀린 것은 인데 5번은 맞나요? 틀렸나요?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이 핵심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줄 꺼놓고 효력 요건이 아니다. 중간에 건 아니된다 그랬잖아. 우리는 시험 문제 빨리 풀려면 됩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딱 해놓고 효력 요건이 이다 아니다가 시험 문제라니까. 판례는 중간에 이 말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맨 끝에 확인하면 돼.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다 나오면 X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5번 질문 맞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8번에 1번 질문 맞습니까? 드립니다. 틀렸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면 할 건데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냐면요 33페이지고요 주택관리사 판서 노트는 49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뒤에 가면 엄청나게 합니다. 불정무, 기해무 들어봤습니까?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151조 2항과 3항인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기한할 때. 자,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나가세요?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남편이 이제 이번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 안 준단 말이야. 기회, 무. 그냥 외워졌죠 그냥? 무조건 이번에 카드 끊는 거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 이번 떨어지면 안 돼. 최소한 뭐 되면 1차라도 돼야 뭡니까? 그럼 1차 딱 되고 나면 2차는 뭐 됩니까? 한 문제 잘 떨어졌다 하면 되거든. 아시면서 그래요. 뭐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삭아삭하게 한 문제 잘 떨어졌다. 성적표 보여줄 필요가 없고. 알겠죠? 네. 그래서 1차 시험 치고 합격하면요 2차 시험 바로 시험 친 거 있잖아요. 바로 째가 버려야 됩니다. 혹시나 남편이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1차 됐다. 그럼 최소 1차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 또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 무. 외워졌잖아 벌써. 맞죠? 기승 조건이면서 해제 조건이면 무효. 기회, 무. 불능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니한테 1억 줄게 하면은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집에 가서 남편 딱 놔두고 해라 그랬죠? 남편 보고 야 앉아봐. 내일 해가 서쪽에 뜨면 내가 니한테 1억 줄게. 그럼 남편 말합니다. 지랄하고 있는 거죠. 걔는요 뭘 배우지 않았는데 남편은 불정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안 준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불능 조건에 준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불정무. 했어요? 불정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바로 답입니다. 1번. 기승 조건이죠. 기해무 다 가야죠. 아시겠죠? 기승 조건이면서 정지가 아니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됐어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죠? 1번 틀렸죠? 자, 그리고 2번 질문 갑시다. 그럼 1번 답인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해무 딱 알고 나면 이게 답이고 확실하게 하면은 뭡니까? 밑에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은 40문제 중에서 1번이 정답 몇 개 있습니까? 8개가 있거든. 그 1번이 확실한 답 나오면 딱 체크하고 밑에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바로 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럼 시간이 뭡니까? 다른 사람 읽을 때만큼 시간이 절약됩니까? 안 됩니까? 안 절약되는 거예요. 민법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예, 근데 확실하지 않는데 1번 체크하고 가면 시간 겁니다 그거는. 1번 답이 확실하다고 자기가 딱 썼을 때 그거 다 찍고 가는 거야. 밑에 안 읽고. 아시겠죠? 근데 1번도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찍고 가보면 맞는 게 없어요 나중에. 맞는 게 없어요. 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8번 1번. 맞아요? 이거는요. 또 이거는 또 22회 때도 기출됐던 질문이에요. 기해무. 또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다 자료가 다 있어요. 어디 갔냐면은 자, 우리가 프린트물에
프린트문에 22회도 기출문제였거든요. 자, 어디냐면 4번, 2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2페이지에 조건과 기한에서 4번 문제 1번 지문 한번 보고 감상하고 이해해 주세요. 또 무슨 무? 기해, 무. 아시겠죠? 이걸, 이 의미는 뭡니까? 이번에 떨어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출제위원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내는 거야. 자, 22페이지의 4번 문제 법률행위 조건이 됐습니다. 옳은 것 돼 있는데 1번 지문 맞아 틀려? 기성조건이면서 해조건이면 무효죠. 정인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지문을 그대로 뺏겨서 낸단 말이야 우리는. 아시겠죠? 나머지 과목은 모르겠고 우리 민법은 무조건 뭡니까? 기출 지문이 거의 95%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기출문 반복해서 쭉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그때 뒤에 가서 다시 또 나머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2페이지로 오셔서 8번 문제 1번 답인 거 아시겠죠? 기해무입니다. 22회 때 나왔던 지문 그대로 냈단 말이에요. 지문을.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정답이고 2번 가겠습니다. 의사표시가 발생한 후라도 도달 전에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우리 판서 노트에 자, 몇 페이지냐면요.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판서노트 19페이지고 주택가사 기출문 판서노트는 3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의 판서노트는 19페이지. 19페이지 보면은 도달의 효과 찾았어요, 밑에. 도달의 효과 찾았어요?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했잖아. 그러면 8번에 2번 지문은 맞아야 틀려요. 도달한 후라도 발송한 후라도 무슨 전이니까 도달 전. 헷갈리게 하려고 뭡니까? 발송한 후에 집어놨잖아. 도달 전이면 이 포인트야. 도달 전이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19페이지 판소도 19페이지 거기 별표돼 있을 거예요. 시험에 도달 전이면 처리할 수 있다. 도달 후에 처리할 수가 없다. 적어놓고 별표해 놓으라고 해놨을 거야. 자, 그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나왔기 때문에. 강조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3번 지문 갑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줄 것이고 해악 고지가 있다 없다? 해악을 고지해야 강박이 되는 겁니다. 고지 없이 강력하게 소명날이할 것을 뭡니까? 이렇게 소명날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행위가 아니다. 강박행위가 되려면 무슨 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3번 지문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또 4번 지문 갑니다. 판소도 19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자, 4번은 뭡니까? 공시송달제도죠? 맞아요? 표의자가 이게 113조 내용입니다. 113조 적어놓고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 그러면 주소 모르거나 상대방을 모를 때도 무슨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중에서 의사표시 송달할 수 있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기해무가 됩니다. 나머지 다 맞죠? 자, 5번 또 설명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매년 기출되는 103조, 104조입니다. 아시겠죠? 별표를 몇 개 넣습니까? 3개.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알겠죠? 무조건 100% 기출입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요. 7페이지 보셔야 돼요. 7페이지. 7페이지 보기 전에 6페이지 안 했어요. 6페이지 안 한 거 맞죠? 6페이지. 목적의 법이니까. 목적의 접법입니다. 자, 목적 접법인데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판소노트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6페이지, 주택가사는 22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자, 보시면 목적 적법에서는요. 적법은 강행규정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 강행규정의 정의가 뭐예요? 적어놨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 적어놨을 거예요.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그럼 강행규정은 또 효력규정과 단수규정 나누잖아요. 효력규정은 뭐라 했습니까?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게 효력규정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명의신탁 금지규정, 토지거래 허가제,
이자 제한, 이자 초과 부분은 무효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금지 규정, 처분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거.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거. 명의대회 금지 규정, 이런 것 등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인데, 밑에 가면 단속 규정은 뭡니까? 처벌은 사법적으로는 유효인데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경찰 법규나 행정 법규,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소 이런 행거.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는 뭡니까? 유효인데 처벌돼요. 맞죠? 무허가 숙박업소 뭡니까? 뭐 자고 가는데 돈 받는 거는 다 유효인데 뭐 됩니까? 처벌되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가 별표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처벌은 하되 매매 계약은 뭐라고? 유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1페이지에 6번 문제 안 풀었잖아요. 문제 안 풀었죠? 1페이지에 6번 문제 깨끗하죠? 했어요? 네. 아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말이 잘못 나왔어. 6번이 아니라 4번. 4번 안 풀었죠? 네, 4번. 4번입니다. 정답 몇 번이요?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과생활 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 자, 문제가 효력 규정이 아닌 것 고르나 있으니까 밑에 뭐라 적어놔야 돼? 단속 찾아라 이 말이야. 답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다 풀었어요. 자, 이제 사회질서 위반에 대해서 갑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7페이지. 판소노트 7페이지입니다. 주택가에서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23페이지 되겠네요. 자, 우리 판소노트 7페이지 봅니다. 사회적 타당성인데 사회적 타당성 위반 나와 있는데요.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은 뭐로 한다고요? 무효를 하는데 이 103조 내용인데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라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종류가 뭐가 있는데 정인자 사생 104조 동계불법이 있다. 그럼 정의관념 반응 행위는 뭐야? 살인도곡계약, 경매입찰 당합행위. 자, 살인도곡계약 빼고 경매입찰 당합행위 시험 나왔습니다. 이중매매인데 무슨 가담하면은 자, 우리가 뭘 했어요? 적극 가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했어? 적극 가담 나오면 여기다가 바로 밑에 무효 적어놔 있죠. 적극 가담 나와가지고 유효 나오면 X입니다. 작년에 또 시험 나왔었어요. 이거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좀 이따 문제 풀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무자 다 여기 적어놨고 무효. 알겠죠? 자, 했다. 적극 가담 무조건 무효다. 자, 그 다음에 밀수자금 대차 계약,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 아시죠? 증언해주는 대가로 돈 1,000만 원 주기로 했다. 자, 그런 거 공무원에 특별한 청탁을 하고 돈 얼마 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사회질서 위반인데 뭐에 반하는 행위입니까?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뭐예요?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된다.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무슨 계약입니까? 첫 계약은 무효인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금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자, 그 다음에 자유를 걷기 제한 행위입니다. 혼인하면 퇴직하겠다. 경업금지 계약. 미용기술 가르쳐주면서 평생 오픈 금지하는 것은 경업금지 계약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각서 적었다 하더라도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인하지 않겠다, 각서 적었다 하더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려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를 걷기 제한 행위 받고요. 사행적 행위입니다.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죠? 아, 그리고 아까 옆에 한 게 아닌데 자유 걷기 제한 행위가 아닌 것은 해외 파기 걸려 나오죠? 자, 요거는 우리 시험 말고 주택가에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우리 시험 한 번 나왔는데 옛날에 나왔어요. 10몇 년 전에. 자, 해외 파기 근로자 갔다 오면은 이 경비를 누가 냅니까?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가 돈 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3년간 근무해야 된다는 사교는 자, 자유를 극치 차는 것이 아니고 경비 반환 차원이다. 기억납니까? 우리 기본서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가서 생활의 기초생산의 처분행위. 이것도 주택가에서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은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몇 년 전에.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증여해버리면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죠. 이 행위는
생활에 기초한 데서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 사회질서 위반도 무효입니다. 그 밑에 중요한 거 별표되어 있네. 허위에 근저당고 설정하는 행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허위에 근저당고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의 표시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도하게 중한 위압벌 약정도 그래서 103조 요 과도하게 중한 위압벌 약정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요건 된다. 자, 두 개 비교를 해야 됩니다. 허위에 근저당고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자, 근데 밑에 과도하게 중한 위압벌 약정 과도하게 중하게 위압벌 약정 매기면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밑에 가서 동기의 불법은 표시되거나 뭐 했을 때 알려진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동기는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의 거의 90% 이상 해주는 겁니다. 이게 판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데 남편이 바람 폈다 이 판례 기억납니까? 3주 전에 했어요. 3주 전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용서해도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아파트를 저에게 주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분하지 못한다고 붙인 약정은 유효다 이 말이야. 그 문제까지 풀어봤잖아 우리가. 그거 내용. 두 번 나왔다고요. 10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다시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빠진 내용들은 더 이렇게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개 더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게, 이거 나온 게 있어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허가 건물도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 그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자, 그러면 2페이지 1번부터 봅니다. 1번부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돼 있네. 어떤 걸로 보이소? 답 가르쳐줬잖아요, 이거. 5번이죠. 자, 5번이 왜 답이 되느냐면 제일 길기 때문이에요. 희한한 거 다 붙이죠. 자, 제일 길어서 답이에요. 농담이고 설명했죠.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붙인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죠. 유효. 밑에 판례 있죠. 보시면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자유를 거기 제한 행위로서 무효. 밀수자금 대차 계약이죠. 이거 불법 밀수사인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는 계약. 그 다음에 한 번은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돈 받기라는 것도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 노름빚 사행적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사회질서 위반. 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닌 것은 답 몇 번입니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 임대하는 행위는 유효죠. 맞죠? 답이 1번. 2번 부척관계에 대한 최사인 사정승이 있다 하더라도 척관계는 뭐라고? 무효.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처백의 한 증여.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정지 조건은 뭡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자 10월 31일이 시험인데 이거 합격해야 되잖아. 합격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합격하면 자동 사는다 했으니까 사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정지 조건이야. 해제 조건은 이미 줬다가 불합격하면은 생활비식으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안 준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제 부척관계 종료를 부척관계 종료입니다.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계약 맺어놓고 아파트한테 줬어요. 주고 이미 줬어. 그 니하고 내가 첫 계약 끝나보면 내 줬던 거 내놔라 이 말입니다. 옆에 적어놔야지. 쳐 죽일 놈. 줬으면 끝내버려야지.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나쁜 놈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151조 1항의 내용이에요. 자,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 전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3번도 무효,
사실상 위반. 맞나요? 자, 4번 갑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금전과 조건이 결부. 5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을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물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 이것도 무효입니다. 금전과 조건이 뭐 된 겁니까? 결부된 거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변호사가 뭡니까? 아닌 자지. 예? 변호사법에 보면 소송비를 자 소송을 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소송물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있어요. 변호사법에. 변호사를 제외한 이 말이야 이게. 변호사는 돼요. 변호사가 이제 승소해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면 소송물의 일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수수료 대시, 성과 보수 대시. 알겠죠? 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2번에 반사회적 법률이 아닌 것은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됐어요? 자 3번 문제 갑니다.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또 나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유연하지 않겠다.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겁니다. 2번 불륜관계 종료를 해주려고 하는 내연녀한 증여.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내연녀를 모르겠다. 첩입니다. 내연녀가 첩이야. 위에 똑같잖아. 몇 번하고 똑같냐면 3번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3번하고 똑같이 나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뭘로 바꿔? 첩을 어떻게 했다고? 내연녀라고 했어요. 둘 다 이름이 똑같이 첩입니다. 내연녀 첩.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가 내연녀가 첩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2번하고 위에 어디로 화살표 놓습니까? 3번, 2번 지문에 2번 문제에 3번 지문하고 부척관계 종료, 불륜관계 종료 같은 겁니다. 아, 그렇죠. 말만 살짝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모르겠고 무슨 가능 나왔습니까? 적극 가능 사실수 위반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중과생리 같은 게 나왔어. 중과생리 같은 게 뭐예요? 처벌은 되는데 유효.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5번은 받던 거야 안 받던 거야? 위에 받던 거잖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돈을 주기로 한 금전과 조건이 뭐 된 겁니까? 결부된 거. 위에 나왔잖아요. 예? 위에 몇 번 지문이야? 4번 지문이냐 앞에 2번 문제 맞죠? 그냥 저들끼리 막 그대로 뺏겨냅니다 기초 지문을. 예?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4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자 그러면 없는 것을 고르시면 이렇게 돼.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거 X 맞는 건 동그라미 하면 되지. 자 그러면 기억번 비자금을 적극적이 아니고 뭐랬다고? 소극적은 X야. X. 우리 적극가담 적극적 1만 나가야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소극적이니까 기억번은 X입니까? X 해놓고 니은번에는 적극가담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찾았습니까? 이게 적극가담이야. 적극가담 나왔으니까 니은번은 동그라미 무효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인 건 동그라미 아닌 것을 고르라 했으면 X죠? X만 고르면 되는 거야. D급번 강제집행을 면하고 허위에 건전하고 설정하는 이는 허위에 건전하고 설정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X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도 답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사회질서 위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기억하고 뭐가 들어야 됩니까? 디귿 들어가야 돼. 기억 디귿 들어갔다. 기억 들어간 게 답이 4번밖에 없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번이 뭐예요? 리얼번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면 처분인데도 매매계약은 뭐예요? 유효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지.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스형 문제 나오면은 자 X 동그라미 이렇게 뭐 다 표시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3개 정도 읽고 나면 답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가 아닌 것은 자 일단 과도하게 주한 위약벌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 도박장은 위반. 자 3번 4번 묶어놓고 3번 4번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 맞습니까? 3번 소송에서 증언해주는 대가로 통상 용의될 수준을 넘는 대가를 주기로 한 약정 맞죠? 공무원 지문 이것도 나왔네. 이것도 4번 또 나왔네. 또 나왔죠? 3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3번과 4번은 전부 다 금전과 조건이 결부. 5번은 위에 또 나왔던 거네. 자 여기서 보이는데 허위에 자 이 내용 다 읽는 거 아니야.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자 핵심 단어 뭐라고? 허위에 건전하고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우리 판소 때 허위에 건전하고 설정하는 건 103조 X 해놨잖아.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이 몇 번이야? 5번. 그럼 앞에 기출문제로 그냥 25그 맞췄네요. 자, 옆에 갑시다. 그러면 이만 정리하고 또 갔어. 자, 6번. 기억부터 알겠다. 기출에 대해서 지문이네. 반사회적 범위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했잖아. 무효가 미등기, 무효가 뭐래 등기하는 것은, 뭐 임대하는 것은 사회주 위반이 아니다. 맞나요? 사회주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처음부터 보험금을 이거 했잖아요. 우리 판소 때 보면 나옵니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민사소송의 성금복수 약정은 유효죠? 유효입니다. 자, 요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이러지. XX. 그 다음에 리얼번은 허위 지출하는 대가로 돈 받기로 했잖아. 사회질서 위반이다.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인 것으로 보내죠. 동그라미 친 거. 니은하고 리얼하죠. 리얼이니까 답이 3번입니다. 니은하고 리얼. 됐어요? 자,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갑시다. 매년 나오고 있죠, 지금? 출제되시 매년 내고 있잖아, 지금. 기출문제 또 봅시다. 7번.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것을 모두 보는 것은. 자, 이거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자, 저거 설명할게요. 자, 강박은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기억은 시옷이 아니다. 강박 사회질서 위반이 흥결 여부를 따질지 여부를 몰라도 흥결 여부를 따질지 몰라도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억번은 옵니까 X? X. 니은번. 자, 또 나왔다. 허위에 건전하고 설정.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 그 다음에 디귿번은 옆에 또 나왔다, 이거. 양도소득세. 다운격사입니까?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에 아는 거 한 개 나왔다. 적극가다. 모르겠다. 적극가다 나오면 무조건 사회질서 위반. 얼마나 쉬워요. 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다 기출지문 아닙니까? 이제 정리하고 갔으면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한 문제. 자, 넘기시고. 이제 좀 재미가 와야 되는데. 자, 이제 8번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이 몇 번이냐? 5번입니다. 자, 5번. 한 개 알고 있어. 적극가담. 적극가담 알고 있어. 우리 이게 정리하고 가서 적극가담 나와서 사회질서 위반이 되지? 된다 해야 되잖아. 무슨 가담 나왔으니까? 적극가담 사회질서 위반. 됐어요? 한 개밖에 몰라. 적극가담은 무효다. 사회질서 위반이다. 다 맞췄잖아, 그래. 맞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줄 것이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옆에다 절대적 무효 적어놓으시고,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적 관념을 반영한다. 어렵다. 그래, 알았다. 답은 확실히 고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5번. 적극가담이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하여 그 핵심 단어는 무슨 가담? 적극가담. 이중매매다. 적극가담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5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